소시적에 중림칠연에 대해 많이 들었으며 남의 역사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손조들이십니다. 중림칠연. 중림칠연이란 죽이라는 땅의 숲속의 7 현자, 현인으로 삼국시대 위나라 말기 사마씨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전행을 일삼자 이에 등 돌리고 자연으로 들어가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던 지식인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식인들 중 완적, 해강, 산도, 상수, 윤용, 완함, 왕룡 등 7인을 중림칠연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위나라의 황희를 찬탈하고 진나라를 세운 사마염 등 사마씨에게 회유되어 해산되었지만 해강만은 끝까지 사마씨의 회유를 뿌리치다 결국 사형되었습니다. 중림칠연이 있었다는 중림의 지명부터 밝혀봅시다. 중림이란 죽주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오직 하나뿐인 고유 명사입니다. 경기도 죽산의 군명이 죽주로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순함에서 양과 음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죽산의 군명 은평은 양평으로 삼국지에서 양 땅이 있었던 곳이 촉으로 들어가는 입구 한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중림칠연이 활동했던 것입니다. 완적은 진류 출신으로 기행으로도 유명했는데 그는 마음이 맞는 사람은 청 아닌 보통의 눈으로 대하고 싫은 사람은 백 아닌 째려보는 눈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냉대하는 것을 백안시한다고 하는 말이 완적의 고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진류는 남양에 있었으며 천황님이 계셨던 당성으로 가까운 곳에 중림이 있었습니다. 해강은 초군 출신으로 청년 시절에 전국을 유람하였는데 밤에는 화양정에 머물면서 거문고를 타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때 웬 노인이 나타나서 해강에게 거문고를 타는 방법을 전수시켜 주었는데 이때 가르쳐준 곡이 광릉 일대에 전해 내려오던 광릉산이었다고 합니다. 초나라는 낙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양과 광릉은 모두 촉의 지명입니다. 해강 역시 중림에 가까운 곳이 그의 고향입니다. 동오정보. 우리는 통상 삼국지에서 오나라를 강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 등. 그러면 강동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강동의 군명을 송량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강동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강동을 서경기라고 하는데 서경기란 경도인 서울의 서부 지역으로 이곳이 강동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증동국 여지순남 구격부는 신비스럽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서부 지역이 오나라가 있었던 강동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강동구가 있습니다. 평안도 강동의 군명 송양은 고려의 수도 송화, 송도와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제후국 오나라도 촉에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오나라의 수도였던 무창과 건업에 대해 살펴봅시다. 무창을 악양이라고 합니다. 무창인 악양에 있는 유명한 노각이 악양루입니다. 평안도 평양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악양루는 파릉에 유명한 다락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이 파릉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양이란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지명이며 군명 양평 양호는 상기 중림칠연의 부대였습니다. 경기도 양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진산이 성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이 성주로 성주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성천이란 촉의 이름인 성도라고 했습니다. 건업, 이제 오나라가 있었던 건업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고전 번역원의 다산시문집을 인용합니다. 화성부의 교룡산성인 철옹성을 건업 강산요라고 부릅니다. 이곳 천부가 있었던 철옹성이 동우의 수도였던 건업이었습니다. 276년 10월 정남장군 양호가 오나라를 정벌하자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두해와 장안을 지휘한 대부분의 신하들은 오나라 정벌에 회의적이었다. 두해는 용맹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군사를 통솔하는 데에는 뛰어났다. 278년 양호가 죽으면서 두해를 자신의 후임으로 청구하였기에 진남 장군 겸 도독 형주 제군사가 되었다. 두해는 임지인 양양으로 내려가 오나라 서릉도 장정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279년 익주자사 왕준이 오나라를 치자고 하고 두해도 글을 올려 사마염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280년 마침내 사마염이 대군을 일으켜 오나라를 치게 했는데 두해는 강릉을 공격하게 되었다. 두해가 강릉을 함락시키고 오나라의 강릉도 오연을 죽였다. 이후 형주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오군과 싸워 승승장구하니 아직 함락되지 않았던 오나라의 군현들이 항복해왔다. 형주를 평정한 후 어떤 사람이 봄이 오면 강물이 불어나 오래 머물기 어려우니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하자고 하였다. 두해는 당시의 상황이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이 몇 마디만 쪼개면 전부 쪼개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건업을 향해 진격하게 했다. 여기서 유명한 사자성어 파죽지세가 생겨났습니다. 또
익주에서부터 오군을 격파하고 서릉에 도착한 왕준에게 편지를 보내 건업을 점령하라고 하였다. 정벌군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 주정에서는 가축 등이 오나라 정벌이 성공하기 어려우니 군사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안 두에 역시 정벌을 계속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뜻을 꺾지 않았다. 마침내 왕준이 건업을 점령하고 손노를 붙잡아 낙양으로 보내니 오나라는 멸망하고 진나라가 전중국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마염은 오나라 정벌 농공행상 때 두해를 당양현후로 책봉하였다. 두해는 천하가 통일됐음에도 불구하고 휴학 군사들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형주에서 오나라를 파고 관계를 통해 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들였다. 284년 12월에 사망했다. 상기의 지명 중 두해의 임지 양양, 오나라의 강릉, 두해가 오나라 정벌의 상으로 받은 당양효누에 대해 살펴봅시다. 양양, 상기에서 두해의 봉길은 양양이고 익주자사 왕준과 협업으로 오나라를 공격했는데 양양과 익주의 지명이 모두 등장합니다. 중국 역사 삼국지의 무대가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제 승남이었습니다.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강릉, 예맥 쪽의 예가 강릉이었으며 철국은 이곳에 화성부의 초롱성이 있었고 경흥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함경도 경흥의 군명을 공성, 광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강릉이 공시가 개출된 노나라의 곡부였던 것입니다. 당양, 삼국지의 영웅 장비가 버티고 서서 조조의 대군을 막은 곳이 장판교라고 했는데 장판교를 장교, 당양교, 파릉교, 관교라고도 합니다. 당양에 있는 다리 교량이 당양교입니다. 이곳은 상기에서 무창이 있었던 곳으로 공감이란 이곳이 노나라의 곡부와 관련이 있으며 제양이란 제나라이며 파릉이란 파척의 파와 관련이 있으며 양평 양원이란 이곳이 박격고세의 고향 양산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이 파릉으로 이곳을 봉지로 받은 것입니다. 주처의 개가천선, 개가천선은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결의를 실천하여 마침내 이룩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진나라 해제 때 양흠 지방에 주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흥 사람으로 태수벼슬을 한 주처의 아버지 주왕이 그의 나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보살핌을 잃어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지냈다. 또 남달리 목이 강인하고 힘도 보통 사람을 꺾을 정도여서 걸핏하면 남을 두들겨 패는 포악한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남산의 호랑이 장교의 교론과 더불어 삼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주처가 철이 들면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지난 허물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하자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말을 믿어주겠느냐며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남산에 사는 사나운 호랑이와 장교 밑에 사는 교령을 죽인다면 자네의 말을 믿겠네 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눈에 가시 같은 주처가 호랑이와 교령에게 죽기를 바라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다. 주처는 목숨을 건 사투구 때 호랑이와 교령을 죽이고 마을로 돌아왔으나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실망한 그는 마을을 떠나 동호에 가서 학자 육기를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육기는 굳은 의지를 지니고 지난날의 과오를 고쳐서 새 사람이 된다면 개과천선이면 자네의 앞날은 무한하네라는 격려를 해주었고 주처는 이에 용기를 얻어 이후 10여 년 동안 학문과 덕을 익혀 마침내 학자가 되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개과자신이라고도 합니다. 공자는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은 더 큰 허물이며 허물을 알았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서진이 동호를 멸망시킨 후 주처는 진나라 조정에 나가 차례로 신평, 광환 등지의 태수로 있었다. 주처는 주나라 무왕의 후손으로 주처가 태어난 의흥과 장교의 교령을 살펴봅시다. 의흥, 경상도 의흥의 군명을 귀성, 귀산이라고 합니다. 김수로 왕의 무대였던 구지가 의흥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장교, 장비가 버티고 서서 조조의 대군을 막은 곳이 장판교라고 했는데 장판교를 장교, 당양교, 파릉교, 관교라고도 합니다. 교령이란 황제의 표식으로 아마도 포악한 군주를 빗대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의흥과 장교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속순과 왕계, 진무제 사마염은 즉위 당시에는 거무수한 기품을 솔선수범하는 등 어진 정사를 펼쳤으나 점차 사치와 방종에 흘러 대신들도 이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고로 엄격한 군주 밑에는 방탕과 방종한 신하는 없게 마련인데 군주가 사치와 방종을 하니 신하들 역시 이러한 조류에 휩쓸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들 사치와 방종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석순과 왕계였던 것입니다. 왕계는 서진시대의 인물로 자는 군부이다. 왕랑의 손자이자 왕숙의 아들이다. 그의 누나인 왕원이는 사마소에게 시집을 간 서진의 초대 형제 세조
무황제의 어머니이자 동시에 서진의 황태후가 됩니다. 그는 집안이 명문일 정도로 서진의 대귀족이나 학문으로 유명했던 누나 왕원이와는 달리 사치로 유명했다. 특히 후장군 시절 상기상시 석순과 사치의 경쟁으로 라이벌 관계였다. 왕계는 사치뿐만 아니라 인간성으로도 석순과 호적수가 될 만했는데 악사가 음악을 좀 잘못 연주했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 때려 죽였다고 한다. 말 위에서 활쏘기를 좋아해 땅을 사서 울타리를 만들고 땅 한쪽 끝에 돈을 깔아 당시 사람들이 금전의 제방이라고 불렀다는 등의 석순과 비슷한 일화가 남아있다. 다만 세조무왕제는 외삼촌인 왕계를 꽤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왕계가 석순과의 사치 경쟁에서 조금 밀린다는 이야기를 듣자 황실의 보물인 산호수를 내어질 정도였으며 그 뒤 서진은 이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왕계는 진나라를 건국한 사마음의 생모였던 황태후의 동생이었으니 그 기세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며 산도 형궁에 봉해져 1800호의 일꾼을 부렸다고 합니다. 산도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산도와 산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화순의 군명 오송이란 신식의 천해무대 오로봉인 오산을 까마귀오로 조작했던 것으로 산양 산음에서 볼 수 있듯이 양과 음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산양을 오송이라고 합니다. 오산에 있는 성이 오송이고 하천이 오천으로 이들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용남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에 있는 연못이라고 했고 평안도 용강의 황룡성은 안시성으로 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석성은 왕계보다 더한 사치를 누렸는데 사치의 내용보다는 석씨가 탄생한 비밀을 밝혀봅시다. 무위의 지명은 이미 설명들었고 서씨가 개출된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강계의 군명을 석주 청원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강계의 군명 청원이란 충청도 청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청주가 왜 석주인고 하니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은 나무가 없는 돌산으로 이곳의 천하의 중심 천부와 낙양이 기대고 있었던 것으로 이곳에 흐르는 하천이 청하 또는 청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석주였고 이곳에서 석씨가 개출되었던 것입니다. 유의 진나라를 건국한 사마염은 자신의 노력으로 진나라를 건국한 것이 아닌 조부인 사마의아 백부인 사마사와 부친인 사마소의 기반하에 조이 왕조를 멸했으므로 사실상 생사고락을 겸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치와 방종이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썩었지만은 유의 같은 충신도 있었고 그러한 충절을 받아준 군주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사의 삼도부, 삼도란 총나라의 수도 송도, 오나라의 수도 건어, 조위의 수도였던 낙양을 시문체로 묘사한 글로 이런 종류의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났던 작품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삼도부가 출판된 이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가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명문 귀족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종이를 사서 삼도부를 베껴서 광범위하게 읽고 나니 낙양성 안의 종이값이 갑자기 올랐다는 낙양시기의 고사성어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좌사가 삼도부를 썼던 배경에는 그가 부유한 귀족 출신이 아니라 비난하지만 꾸준한 노력에 의해 그와 같은 경지에 올라갔다고 하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파랑의 난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